자, 이제 리그 두 가지를 좀 알아볼 건데요. 하나는 요 클라우드 리그고요. 하나는 스카이 리그예요. 자, 스피어 하나 그냥 만들어서 여기다가 클라우드 리그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보면요. 자, 요 클라우드를 가지고 요 스피어를 가지고 이렇게 구름을 만들어 주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클라우드 노드, 노이즈 노드, 라이트 리그,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이트 두 개. 그러니까 요 버튼 세 개를 그냥 한 번에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대단한 건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를 한 번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다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쉐이더까지 직접 만들어서 어사인까지 했습니다. 요게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수업 때 우리가 렌더링까지 해보지는 않았죠. 쉐이더를 살펴보면요. 자, 구름을 렌더하는 쉐이더는 후디니 볼륨 쪽에 가보시면은 요 클라우드라는 쉐이더를 이용을 하고요. 자, 매터리얼 쪽에 가보면은 바로 요 쉐이더예요. 자, 우리가 파이로 쉐이더들은 파이로라는 요런 파이로 쉐이더라는 클래식 혹은 그냥 파이로 요런 노드를 사용했었는데요. 얘는 매터리얼 빌더라는 노드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직접 이렇게 노드 구성이 되어 있는 노드고요. 자,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이 구름 쉐이더의 특징은 바로 요 C라는 볼륨을 받아서 발광하는 데 사용한다. 요 에미트 하는 데 사용한다. 스캐터 페이지 여기 덴시티, 클라우드 덴시티, 라이트, 클라우드 라이트. 요 발광을 시키는데 사용한다. 요거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막 다른 기능들이 뭐 노이즈나 이런 게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요 C 볼륨 발광하는 요 클라우드 라이트 리그에서 만들어진 그 볼륨을 가지고 밝기를 더 조절할 수 있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 리그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세 가지 기능을 올인원 패키징으로 한 번에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좀 자세하게 볼 거는 바로 이 스카이 리그라는 요 쉘프탭입니다. 자, 지오메트리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자, 저 스카이 리그는요, 우리가 개별 구름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늘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구름을 한 번에 프랙탈 노이즈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식이에요. 자,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다음 130, 20, 100 이렇게 해서 큼지막하게 이렇게 박스를 하나 제작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스카이리그 이렇게 만들어주면 엔터 친 거예요. 방금 선택하고 그냥 눌러도 돼요. 자, 그러면 이 박스를 가지고 이렇게 한 방에 구름을 만들어 주는데요. 우리가 아까까지 만들 때는 개별 구름의 쉐입을 잡고 또 거기에 노이즈를 잡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이 스카이리그 같은 경우는 그 모양을 모델링 베이스로 하는 게 아니라 프랙탈 노이즈를 베이스로 그냥 구름을 전반적으로 깔아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렇지만 이 제작하는 방식은 우리 여태까지 한 거랑 비슷한데요. 바로 큰 노이즈, 작은 노이즈 이런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카이라이트 여기에 가보면 이제 제일 먼저 VDB 이렇게 돼 있어서 복셀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지금은 1.3 정도로 돼 있는데 미들 클릭 눌러보면 117, 77 좀 작아 보여요. 그래서 한 0.5까지 조금 늘려줄 거고요. 디테일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덴시티에 가보면은 이 구름의 전반적인 농도에 관련된 조절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멀티플라이 50, 이래서 굉장히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져 있는데 좀 이렇게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1까지 내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농도가 확 떨어지면서 이제 조금 소프트해진 걸 볼 수 있는데 볼 수가 없죠. 보이지는 않네요. 자, 밑에 가보면은 여기 커버리지라는 요 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로 이렇게 어트리뷰트 램프가 하나 찍혀 있는데요. 이 램프 값을 좀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조금 돌려보면요. 구름의 이렇게 영역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속도가 조금 느리니까 복셀 사이즈를 조금만 올려줄게요. 근데 이제 컴퓨터가 성능이 평소보다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이렇게 영역들이 점점점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렇게 영역들이 점점 더 커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프랙탈 노이즈를 여기다 주고 그 노이즈의 어느 부분을 공백으로, 어느 부분을 구름으로 사용할지를 이 커버리지 옵션에서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65 이렇게 해주면은 0.65보다 큰 쪽은 구름이고 작은 쪽은 공간입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드백션은 일단 0 이렇게 해서 꺼줄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순수하게 노이즈가 구름이 어떻게 완성됐는지 여기서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은 앰플리튜드가 7.2로 되어 있는데 3.6 정도로 좀 줄여줄 거고요. 그러면 커버리지가 좀 높더라도요, 노이즈 앰플리튜드가 줄어드니까 또 값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공간들이 여백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옵션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노이즈의 스케일, 그리고 노이즈의 러프니스, 종류, 그 다음에 ABS 절대값을 해서 쓰는지 그냥 쓰는지 반복 횟수, 이 정도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미러 옵션을 일단 꺼볼게요. 그러니까 요렇게 원래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요렇게 구름이 꽉 차게 되는데, 미러를 켜주면 앞뒤로 이렇게 같이 만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이즈 조금만 줄여주고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 같이 엘리멘트 사이즈에 따라서 바로 이 구름 스케일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러프니스를 조금 더 올려서 약간 더 까칠까칠하게 한번 해볼게요. 엣지들이 조금 더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적어지면 이렇게 아예 둥글둥글 정도가 아니라 이 자체의 디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구름들이 더 올라온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이런 것들이 더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큰 쉐입들을 이 노이즈 탭에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센터 기준으로 봤을 때 해상도 조금만 다시 올려볼게요. 노이즈가 어느 정도 잡혔으니까. 센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은 이렇게 좀 높낮이가 높고 아래는 좀 밋밋한 게 보이죠. 자, 그게 바로 요 미러의 요 탑 스케일, 바텀 스케일 기능이에요. 자, 아까 구름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었는데 바텀 3배 그러면 더 이렇게 깎아버리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탑은 조금만 깎고 바텀은 많이 깎아서 우리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아래쪽이 조금 평평한 볼륨을 만들 수 있도록 디폴트로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이즈 탭에서 이제 구름 요 기본 옵션을 잡을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조명을 또 다 지워놔서 조명 다시 하나 만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름 같아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백션 탭에 가서 이제 추가 디테일들을 또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앰플리튜드 좀 올려보면 여기 엣지들의 이런 추가 디테일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우리가 노이즈는 3.6 사이즈 24 이렇게 줬으니까요. 어드백션도 1이면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것 같고 4 정도로 올려서 조금 더 큼직하게 이렇게 추가 노이즈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디테일이 없을 때는 조금 더 매끈매끈하다가요. 얘가 들어가면 10 이렇게 한번 과하게 줘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로 엣지들이 디테일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지금은 너무 심하니까 적절한 사이즈로 좀 줄여줄 필요가 있겠네요. 조금 더 줄여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늘 전체를 가지고 카메라 한번 잡아볼까요? 카메라. 하늘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늘 구름을 만들어주는 이 기능이 바로 스카이 리그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다만 이렇게 해서 보니까 해상도가 좀 많이 아쉽죠. 그래서 해상도를 더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0.5가 좀 낮은 것 같으니까 0.2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VDB 자체가 이제 만드는 속도나 이런 게 월등히 빠른 건 맞는데요. VDB를 제작한 이후에도 결국 볼륨 밥에서 이렇게 구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백스 연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상도가 많이 올라가면 많이 무거워지는 게 맞아요. 우리 예전에 그 만델벌브 할 때도 그랬었죠. VDB 자체가 높으면
처음에 폴리곤 from VDB, 뭐 VDB 이런 거 만드는 것 자체는 순식간에 만들더라도 그 이후에 백스 연산들 때문에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0.2까지 올렸는데요. 자, 해상도를 보면은 600, 100, 500이면 우리가 VDB로 치면 그렇게 뭐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우리가 일반 볼륨 생각하면 이게 작은 볼륨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본 것처럼 시간도 꽤 걸렸고요. 그렇지만 여기 디테일을 보면은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구름 디테일이 나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좀 그게 아쉬운 점이죠. 자, 이제 복셀 사이즈를 다시 1로 돌려놓고 한번 렌더링을, 그럼 진짜 렌더링하면 어떤 식으로 디테일이 표현이 될지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터리얼은 클라우드로 이렇게 쉘프 탭이 만들 때 같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만트라 노드 하나를 달아서 자, 렌더 탭에 가서 자, 렌더링을 할 건데요. 자, 볼륨 같은 경우는 이 픽셀 샘플링 이런 것 때문에 이 프리뷰보다는 저는 이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오늘은 확인할 게 조금 있기 때문에 렌더 뷰가 아니라 직접 씬 렌더로 한번 렌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이 렌더링 되고 있는데요. 역시 생각했던 것처럼 디테일이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디테일이 아주 훌륭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고 있던 이 뷰포트상에서 보고 있는 이 구름보다는 훨씬 해상도가 좋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거보다는 훨씬 낫죠. 자, 잠깐 렌더링 스톱 시켜주고요. 자, OBJ에 가서 이번에는 그러면 해상도를 더 낮추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복셀 사이즈를 10까지 내려볼게요. 이제 화면상에서는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거의 구름이라고 인지하기 힘들 정도의 해상도가 됐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링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렌더링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름이 해상도가 많이 떨어져 보여야 될 텐데요. 자, 렌더링 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보면은 렌더 해상도나 이런 거에 크게 변화가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뭔가 잘못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하죠. 자, 다시 ESC 눌러보고요. 자, 이번에는 아예 스카이라이트 이거 그럼 걸지 마. 그냥 널로드를 하나 만들어서 널 상태로 이동을 시켜 놓고요. 자, GO1 아웃로드에 GO1 말고 딴 거 걸 것도 없죠. 혹시 모르니까 GO1 이렇게 해놓고 다시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아까랑 똑같이 렌더링 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이번에는요, 아예 널로드를 걸고 있는데도 이렇게 구름이 렌더돼서 나오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채셨을 거고요. 우리가 이거를 오늘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한번 봤었냐면은 바로 볼륨 프로시저를 수업을 할 때 우리가 렌더를 걸지 않지만 백스 볼륨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렌더 타임에서 볼륨을 계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한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요 스카이리그 쉘프 탭을 이용할 때 단순히 요 스카이라는 노드만 달아준 게 아니라요. 쉐이더도 만들고요. 또 하나는 바로 여기 지오메트리 탭에, 렌더의 지오메트리 탭에 바로 요 프로시저 쉐이더가 셋업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스카이 1 노드, 바로 요 노드의 안쪽에 샵 네트워크에, 여기 바로 샵 네트워크에 바로 요 CBEX 쉐이더가 이렇게 어사인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CBEX가 아니라 백스 볼륨 프로시저이요. 여기에 이제 설정되어 있는 바로 CBEX 쉐이더가 요 스카이 쉐이더고, 이 쉐이더에 이렇게 구름을 만드는 많은 노드들이, 백스 노드들이 셋업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 파라미터들이 요 밖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볼버 작업할 때 CBEX 쉐이더 하나를 뷰포트에서도 보고 쉐이더에서도 쓰듯이 바로 구름을 만드는 그 백스 코드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CBEX 쉐이더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렌더를 할 때는 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얘를 얘를 렌더 거는 게 아니라 실제로 CBEX 쉐이더로 렌더 타임에서 계산을 해서 렌더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VDB 자체는요, 그냥 볼륨의 쉐입감, 디테일 느낌 이런 거를 뷰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만
잡아주면 충분한 거고요. 다 잡고 나면은 심지어 널로 바꿔놓고 작업해도 문제가 안 생기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수업에도 설명했지만 얘 구름의 해상도는 어떻게 올리나요? 그러면 저기서 VDB로 올리는 게 아니라 요 렌더링에서 요 볼륨 스텝 레이트 값으로 해상도를 더 올려줄 수 있겠죠. 자, 해상도 4 정도까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요 노이즈 레벨 조금 더 낮춰주고 여기까지 낮춰줄까요? 그래서 샘플도 좀 올려주는데 요 민맥스 전체 올리지 말고요. 볼륨 퀄리티를 그냥 한 4배 정도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픽셀 샘플도 한 5까지 올려볼게요. 자, 렌더 타임은 좀 걸릴 텐데요. 이제 어떤 해상도로 볼륨이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값을 높게 잡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렌더링. 자, 이렇게 스카이리그로 한번 렌더된 이미지 확인해 봤고요. 예, 뭐 뷰포트하고 상관없이 이제 해상도랑 그 볼륨 스텝 사이즈만 올려주면 뭐 이렇게 충분한 디테일 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볼륨 렌더 시 이제 주의해야 될 거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알파 확인하는 거는 항상 중요해요. 왜냐면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검은색 배경에 구름을 올리는 일이 없겠죠. 뒤에 하늘이 있을 텐데 우리는 이제 후디니에서 렌더를 하다 보면 언제나 블랙 배경 위에다가 이렇게 렌더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농도 자체는 굉장히 연하지만 연해 보이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투명하지만 이렇게 블랙 위에다 올려놓으면 투명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농도가 충분한지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게 좋고요. 배경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 쪽에다가 아마 이미지에 이게 뷰 파일 여기에 로드 백그라운드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직접 넣어서 여기 착 나왔죠. 그래서 배경을 넣고 확인해 보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컬러 볼륨 관련된 내용 잠깐, 그리고 이제 후디니의 구름들을 어떤 식으로 셋업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위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제 아까 본 것처럼요, 이렇게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그냥 지상에서 이렇게 어떤 화면의 배경으로 쓰는 구름들은 FX에서 작업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주로 매트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뭐 포폴로 뭐 이럴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구름 속을 뚫고 간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특별한 모양의 구름들이 이렇게 하늘에 떠 있다던가 뭐 이런 종류로 뭐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 보는 것도 한번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제는 이런 구름들 어떤 예쁜 모양을 직접 모델링해서 구름 소스로 만들어 본다던가 아니면은 구름들을 레이아웃을 해서 카메라를 잡고 연출해 본다던가 뭐 이런 일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